그러니까 매뉴얼리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뭐 이제 청소를 하는 분들이라든가 혹은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의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가 비교적 저숙련이 그분들이 교육을 못 받아서라기보다는 그 잡이라는 것 자체가 고도의 스킬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잡입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판단력 있는 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잡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 루틴한 잡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루틴하지 않은 그런 잡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기계가 대체하기 어려운 그런 저숙련 잡들은 그대로 서바이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숙련 잡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잡들도 사실 서바이브 했는데 문제는 비교적 루틴한 성격을 갖는 반복되는 그런 형태의 일자리들이 있잖아요. 태스크가 굉장히 이제 일정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없는 이제 그런 형태의 일자리들은 실제로 많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AI나 오토메이션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층이 이제 이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와 같은 교수 이런 사람들은 뭐 저희들이 연구를 안 하고 강의만 한다 그러면 바로 대체될 수 있죠. 지금도 뭐 강의 잘하시는 분이 뭐 모든 과목 거시경제학에서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강의를 해서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그냥 뭐 낮은 비용으로 강의를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예, 지금보다 더 적은 월급을 받고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뭐 유명한 거시경제학자의 강의를 동영상 강의를 보고 이제 저한테 오면 제가 그걸 이제 하나씩 해석해 준다든가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준다든가 뭐 이런 이제 일을 하는 일종의 조교와 같은 그런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약에 지금 이런 형태의 고숙련 어떤 잡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제가 지금 말한 이런 현상이 확대될 경우에 저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저숙련 노동자가 아니라 제가 일하는 일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의 일이 될 가능성도 높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지적되는 얘기가 이런 거잖아요. 의사와 판사들도 여기에서 비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대체하기 어렵지만 그러니까 기계가 수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술을 하는 건 맞는데 어떤 병인지를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처방을 내릴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의사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AI의 영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도 기본적으로 뭐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을 해야 되고 한국 사법 체계는 그렇죠. 판사가 유죄와 무죄를 판단을 하고 유죄면 형량을 정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다른 나라들은 배심원 제도가 있어서 배심원이 유죄와 무죄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여하튼 판사가 유죄와 무죄를 판단을 하고 형량을 정하는 경우에 굳이 뭐 판사가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AI가 다 모든 판례를 이제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검찰이 뭐 범죄자를 기소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유죄와 무죄를 판단을 하고요. 모든 필요한 증거들을 이제 컴퓨터에게 주면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판단을 하겠죠. 어쩌면 이제 판사가 하는 일은 이제 형량을 어떤 형량의 컨센서스를 정하는 정도의 일이 물론 이제 판사들이 들으시면 또 굉장히 분노하시겠지만 물론 뭐 판사님들이 잘하실 수도 있고요. 판사들이 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형량을 결정하는 것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예외적으로 그 문제가 되는 어떤 범죄에 대해서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